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정리를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꿰뚫어보는 박준호의 투자 전략 황소화 고민입니다. 박준호 소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증시에는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오늘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11월 20일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업종별 특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포인트의 상승으로 1890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3포인트의 상승으로 49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재정절벽 해소 기대감과 함께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으로 상품시장의 강세가 돋보였고 또 전기전자, 섬유의복, 서비스 유통주의 강세로 경기주의 랠리가 또 돋보였습니다. 또 오늘 특징 테마주에서는 모바일 게임주와 함께 게임주의 급등이 두드러진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그 미국 시장의 재정절벽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작용해서 글로벌 동조화로 아주 강하게 연속 랠리를 이어갔군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그 호재 요인이 3개가 겹쳐 있습니다. 트리플 호재, 재정절벽 우려감 해소에다가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신호가 또 나왔죠. 그리고 거기다가 주택업체, 뭐 엄밀히 말하면은 주택 자재업체인데 로우스라는 세계적인 이 자재회사의 주가가 실적이 어닝 스프라이즈로 보여서 이 세 가지 같이 겹쳐서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고 이 때문에 상품 시장도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고 이 때문에 또 경기주들이 전반적으로 팝업 효과로 경기주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연말 랠리의 중심에 있는 IT 기술주를 여전히 그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되 또 다른 하나의 그 내수 소비주죠. 내수 유통주, 백화점 주식을 중심으로 한 의류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장의 오늘 흐름이고 또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한 주인데 이 마켓 드라이버와 함께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같이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드라이버를 하는 것이 이끄는 것이 어떤 지표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향후 시장 흐름을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그거 지표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 지표 S&P 500 주가 차트인데 오늘 똑같이 하루 더 연장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어제보다 달라진 것은 저 새파랗게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강한 반등이 최우측에 추가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모양이 지난 여름에 유로존 그 위험이 해소되면서 랠리를 다시 펼쳤던 그 상승 변곡점 그 당시의 그 차트 모양과 거의 흡사해졌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는 뭐 기술적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 심리를 참고로 본다면은 이 상승 변곡점을 만들 정도로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그동안에 그 주가가 하락했던 것이 재정절벽 우려감이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그 언론에 대한 헤드라인 리스크였지 실질 그 리스크만큼 그리 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작용했던 것은 지금 해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윗방향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기술적인 그 상승 변곡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고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 심리가 좋아지면은 매수세가 계속 유입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상품 시장에서 구리 가격도 아주 급등세를 이루었고 이 때문에 경기 사이클주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연말 이 산타랠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관은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같이 겸하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포트를 구성해서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의 증시 상황과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뜨거운 주식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스탁 NHN입니다. 오늘 굉장히 급등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예, SNS의 효과로 이 NHN이 네.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일단 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예. 우측 그 끝에 오늘 주가가 그 갭 상승을 해서 아주 강하게 튀어올랐죠. 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왜 급등을 했느냐?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재료냐 하면은 네. 그 NHN이 운영하고 있는 나인이라는 네. 소셜 네트워크 그 서비스 이 채널에 게임을 올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 이것이 이제 이 모바일 게임 론칭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접속자가 쇄도하고 있어서 네. 대박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저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뉴스를 보고 개인들이 아주 매수를 아주 강하게 그 매수세가 들어왔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뉴스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나 뉴스 효과는 그 재료가 노출된 시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 효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네. 그것을 우리가 또 네, 말씀 판단을 해야 나눠보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당장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좋을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추격 매수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뛰어드는 게 현명한 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노출되었을 때 주가가 급등하고 그것에 흥분해서 네.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루머에 있어서 뉴스가 나왔을 때는 팔아라는 정식이 그건 있죠. 네. 그런데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가 나왔을 때 뒤늦게 추격 매수를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점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 격언과는 정반대로 잘못 투자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러나 트레이드는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하루도 올라간다면은 뭐 그나마 이 단기 차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내일 주가가 떨어져 버린다면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내가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네. 투자를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별로 투자 수익은 별로 잘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시세보다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바람직하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그 핫스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팔지 않고 갖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매길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기업 가치 매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그 회사의 실적과 주가를 비교해서 PER로 매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한다면은 NHN은 사실 그 장기 안정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고성장은 아니지만 매우 느리게 천천히 가지만은 네. 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앞으로 향후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그 성장성 프리미엄 가치를 받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 평균 PR 10배보다 2배 가격을 보통 매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뿐 아니라 이 NHN은 시장 지배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경쟁사보다 프리미엄 가치를 더 1.5배, 네. 50%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NHN은 이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거의 독점적 시장 지배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까지 같이 합산한다면은 이 회사의 PER은 그 적정 가치는 PER을 한 30배 정도 매기야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를 매긴다면은 네. 이 회사의 최근 실적 PER은 20배 내외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은 적정 가치보다 아직 네. 뭐 50% 정도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적정 가치를 본다면은 오늘 단기 급등했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은 뭐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다면은 또 내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어떤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네. 그것을 정해서 이 회사에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스탁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기업, 어떤 기업이 선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11월 20일 오늘의 기업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소장님, 왜 이 기업인가요? 예, 현대백화점도 오늘 그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 네. 일단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모양이 우측 끝에 차티스트들, 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양을 갖췄습니다. 네. 저게 이중바닥, 나중바닥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이중바닥, 저런 모습이 이제 바닥에 대한 완성된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두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시점으로 보통 저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뭐 저는 차트를 보고 이걸 오늘의 기업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네네.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그 중심이 기술주에서 이 내수 소비율 통제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물론 차트 모양이 좋은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펀더멘털 같이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뭐 둘 다 같이 겸할 수가 있다. 네, 그 연말 쇼핑 기대감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 해서 이제 이 기업을 선정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렇죠. 신세계백화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죠. 하필 현대백화점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세 개 종목이 다 관심권에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 네. 제일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냥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그 투자자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같이 보되 네. 이 연말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네. 또 올겨울 혹한에 대한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작용한다면은 좋은 투자 실적을 낼 수가 있는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차트에 보시면은 네네. 작년도 이맘때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왜냐하면 이상 난동이라고 합니까? 너무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네, 춥지 않았습니다. 예, 백화점에 옷이 안 팔려가지고 실적이 아주 나빴죠. 네. 그렇지만은 연초에 대해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백화점 소비유통주는 연말 랠리에 늦게나마 동참을 하는 것이 보통 과거 매년 반복되는 계절 효과죠. 네. 그래서 올해는 또 혹한이 예보돼 있기 때문에 네. 작년과는 좀 다른 모양을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일찍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또 주가도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좋은 시점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걸 관심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신 게 지금 정말 사야 되는지 그 기업 가치가 또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주식이 또 오늘 6%나 올랐는데 네. 또 이게 올랐는데 사도 되느냐 네,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해서. 되겠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다른 경쟁사보다 기관들이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세계나 또는 네. 뭐 롯데보다는 기관들이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는 주식을 많이 사겠죠. 왜 좋아하느냐면은 다른 백화점주들은 그 여러 가지 그 쇼핑 채널을 같이 겸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그 골목 상권에 대한 저항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백화점에 오리엔트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저항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네. 방어적이고, 그리고 이 백화점의 독자적인 그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고급화 인식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관들이 좋아하고 또 그렇다면 이제 좋아하기만 하느냐, 기본 가치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의 기본 가치는 지금 실적 대비 PR이 지금 현재 10배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들이 보통 네. 소매유통주들이
특별하게 실적이 나쁘거나 경기가 나쁘지 않은 평균적인 수준이라면 보통 한 15배 정도를 네.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경기 사이클주보다는 좀 소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조금 프리미엄을 받았죠. 그래서 평균적인 그 밸류에이션으로 비해 볼 때 지금 작년에 국내 소비가 많이 떨어졌고 또 이상 난동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위축됐다는 것 때문에 이것 역시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적정 가치 수준에서 많이 벌어져 있고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 이번 연말 레일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으로 봐서도 네. 이중 바닥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그 수급상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지금 오늘 급등했지만은 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연말 랠리에 충분히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네. 봅니다.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신은 재정 절벽 우려감에서 서서히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국 경기의 회복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상품 시장에서도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상품 가격들이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연말 랠리가 재정 절벽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순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열린 것이죠. 지금 차트 모양으로도 변곡점, 상승 변곡점의 그 신호, 패턴 모양이 좀 더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수급상으로도 연말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준비하는 하나의 신호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죠. 시장 변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말 랠리에 대한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연말 랠리를 대비해야 될 그리고 꾸준히 가져가야 될 그런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박준호와 함께 하십시오.